태친. 제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박스를 개봉을 하면은 상당히 컬러풀한 디자인의 아이패드 박스가 보입니다. 이게 교육용 제품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색상들이 굉장히 강렬해요. 원색에 가깝고 실제 제품도 거의 이 지금 박스에 보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아이들은 좋아할 것 같지만 성인이 사용하기엔 조금 부담되는 색상이기 때문에 저는 실버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스는 이런 식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안쪽부터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5V에 3A, 9V에 2.22A 이렇게 적혀 있어요. 충전기가 C타입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10세대부터 드디어 C타입 케이블을 이렇게 동봉을 해줍니다. 설명서를 볼게요. 설명서 있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 스티커 2개 있고요. 보증서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세대 박스와 아이패드 9세대 박스입니다. 아이패드 적혀 있고요. 아이패드 적혀 있고, 아이패드 똑같네요. 앞부분만 디자인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9세대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패드도 똑같이 이렇게 종이 느낌의 그런 제품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설명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충전기 동일하고, 케이블만, 이거는 C타입이고 이거는 라이트닝 포트,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얘는 약간 그 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케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그냥 케이블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케이블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설명서 스티커 뭐 동일하네요. 와우. 디자인은 이미 검증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 에어 개봉한 것 같아요. 자, 9세대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10세대, 이게 9세대 제품이고요. 9세대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도 있었는데 10세대부터는 그 색상이 빠졌죠. 저는 케이스 없이 생으로 사용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9세대는 조금 기스가 있을 거예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 디자인은 카메라가 확실히 좋아졌죠. 카메라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태블릿으로 카메라를 거의 찍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카메라가 없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좀 돌출이 됐죠. 그래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플래시 버튼이 하나 더 있네요, 카메라 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아이패드 적혀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오른쪽 면을 볼게요. 볼륨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이패드 9세대 같은 경우는 홈이 하나 파여 있고 그 안에 볼륨 버튼이 들어가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처리가 아이패드 9세대는 그 그립감이 좋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세대는 에어하고 동일한 디자인 일자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약간 그립감 있게 라운드 처리 되는데 그 외에 굴곡은 9세대가 훨씬 사용할 때 이 손에 감기는 감촉이 더 좋습니다. 왼쪽은 포고핀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보입니다. 10세대는 전용 키보드가 출시됐기 때문에 그 키보드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입니다. 듀얼 스피커가 양쪽에 있고 얘도 듀얼 스피커가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USB-C 포트고 9세대는 라이트닝 포트예요. 드디어 10세대부터 USB-C 포트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게 장점인데 기존에 핸드폰을 쓰던 분들도 다 이제 USB-C 타입을 넘어갔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편하고요.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은 아직 아이폰도 라이트닝 포트이기 때문에 굳이 C 포트로 넘어가지 않아도 되긴 하죠. 근데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태블릿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C타입이 훨씬 더 좋죠. 근데 이게 속도가 3.0 C타입이 아니고 2.0 USB를 사용하고 있는 C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단점이죠. 위쪽은 스피커가 또 위쪽에도 있습니다. 9세대는 스피커 홀이 없습니다. 대신 9세대는 이어폰을 꼽아갖고 사용할 수 있는 이어폰 잭이 있죠. 이런 이어폰 잭은 놔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0세대는 전원 버튼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문 인식까지 같이 들어가 있었고 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버튼이고 지문은 여기 아래쪽에 홈 버튼을 이용해서 지문 인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패드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계승한 버전이 9세대이기 때문에 이 아이패드 9세대를 마지막으로 소장용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디자인을 기억해 주세요. 이 두 제품이 지금 똑같은 판때기 같죠? 뒤쪽에 넘겨보면은 동일 디자인이에요. 조금 굴곡이 게 있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뭐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죠.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의 4대3 비율의 태블릿이고 이게 지금 아이패드인 거죠. 아이패드 10세대도 이 디자인이고 에어도 이 디자인이고 디자인에 개성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너무 디자인이 서로 차이점이 없잖아요. 여기다가 마크를 이쪽에다 옮기면은 그냥 얘도 아이패드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정말 멋있어졌는데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모든 태블릿이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홈 버튼을 별도로 특허를 낼 정도로 시그너처 디자인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이 다 통일이 된다는 게 꼭 좋다라고 보이진 않아요. 이 아이패드만의 전형적인 그런 디자인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허를 내고 따라가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홈 버튼 있는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지막 5세대 제품도 갖고 있어요. 이 6세대보다 5세대의 이 홈 버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이패드 1세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1세대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형적인 맥북을 양상시키는 이 뒷판은 아직도 1세대가 가장 이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봐도 이 1세대 디자인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 맥북이죠. 거의 뭐 동일하죠. 우람한 굴곡이 느껴지는 게 맥북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뒷판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소장용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약간 그 굴곡된 부분 뭔가 이렇게 우람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있었고 진동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리고 위쪽에는 전원 버튼하고 이어폰 꽂는 거, 아래쪽에는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단자가 좀 다르죠. 그리고 스피커가 있었고 앞에 보면은 전형적인 이 홈 버튼을 갖고 있죠. 이 디자인이 쭉 이어진 거죠. 이어져갖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아이패드 10세대는 A14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아이패드 9세대는 A13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마크 측정 결과 10세대는 2190점, 9세대는 1945점 나왔습니다. 긱벤치 성능 측정 결과는 10세대는 싱글 1596점, 멀티 4079점 나왔습니다. 9세대는 싱글 1335점, 멀티 3355점이 나왔습니다. 이것 봐, 10세대가 역시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갤럭시 탭 S8과 아이패드 9세대 비교 영상에서 긱벤치 성능 측정을 진행했었잖아요. 아이패드 9세대가 이미 안드로이드의 고가 제품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시가 오래되었으니까 좋지 못할 거라는 시선을 갖지 마시고 아이패드 9세대도 성능은 이미 충분히 빠르고 좋습니다. 사운드는 두 제품 모두 듀얼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세대는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 그리고 10세대는 카메라가 가운데 있죠. 이거는 원격 사용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가 가운데 있고 가로 모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사운드가 양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9세대는 스피커가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위쪽에서 촬영과 녹음을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가 화면을 보면서 듣는 것과 동일할 거예요. 다음에는 디스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 2세대 펜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C 포트로 바뀌면서 2세대 펜으로 갈 것이다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패드 2세대 펜만 지원했어도 그냥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해갖고 갖고 다니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충전도 되고 필요할 때 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세대 펜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 펜을 충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9세대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닝 포트에 그냥 꽂아갖고 충전을 해주면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보기는 안 좋아도, 아니면은 뭐 별도로 이렇게 충전 어댑터를 제공을 해주곤 있어요.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꽂고 여기다 이제 충전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이걸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여기다 그냥 꽂아갖고 충전을 하고 있죠. 근데 10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이걸로 이렇게 충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는 안 되고 별도로 하나 더 젠더를 팔더라고요. 10,000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을 써야지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 펜슬을 구입하는 분들은 젠더가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말고 C타입과 연결할 수 있는 젠더를 별도로 동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9세대에서 갈아타신 분들, 이미 애플 펜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별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격이 12,000원인가 그 정도 했을 거예요. 가격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고 다닐 거냐는 거죠. 저는 얘도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근데 급하게 충전할 일 있으면은 사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10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9세대는 언제든지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펜슬을 2세대를 지원 안 하고 1세대를 지원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11세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 펜슬이 2세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뭐 또 지켜봐야죠. 애플이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반응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과도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애플 펜슬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어느 순간 방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급하게 충전하면은 한 번만 꽂아주면은 30초만 충전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성을 보장을 해주는데, 근데 막상 이제 충전 자체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실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1세대 펜을 지원하게 된 것 자체가 저는 10세대를 구입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펜을 사용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9세대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최신형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10세대를 구입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에어, 차라리 그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미네이팅 처리도 돼 있고 빛 반사 방지도 돼 있단 말이죠. 10세대 제품이 가장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가격대가 너무 비싸졌죠. 6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쿠팡이나 이런 할인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이 제품 39만원까지도 다운된 거 봤어요. 30만원 후반대까지도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 된 거죠. 아이패드 9세대는. 굳이 10세대를 구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긴 해요.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